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람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던지 숨을 고르느라 물을 3번이나 들이켰어요. 그 사람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딱 마주쳤는데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굳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꼭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 사시는 몇 살이세요? 뭘 하면서 이 영상 보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써주세요. 저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새해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위암이었는데 진단받고 8달 만에 갔습니다. 길게 아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더 잔인했어요. 준비할 틈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옆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흔적이 집 구석구석에 다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처음 1년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은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없고 잠은 잤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딸 수진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간호사예요. 남 돌보는 게 직업인 애가 엄마 하나 제대로 못 돌본다고 자책을 얼마나 하던지. 그게 보여서 저는 더 아픈 척을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만 울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만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칠순이 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것 같았는데 막상 다가오니까 그냥 하루가 더 지나는 것 같았어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나이만 먹는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가 복지관 유럽 여행 안내문을 가져왔어요. 칠순 전후 어르신들 소규모 단체 여행이었는데 12명 정원이었어요. 엄마 이거 한번 가봐. 수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 대신 유럽 가봐. 우리 딸은 늘 그래요. 자기가 해줄 수 없는 걸 미안해 하면서 웃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짠한지. 저는 그 안내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낯선 땅에 간다는 게 겁이 났거든요. 근데 수진이 얼굴을 보니까 못 가겠다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출발하는 날 공항에서 일행을 처음 만났어요. 12명 중에 남자분은 딱 1명이었어요. 키가 크고 머리가 반백인 조용한 분이었는데 카메라를 목에 걸고 혼자 서 계셨어요. 김재호 씨였습니다. 인솔 선생님이 서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분은 말수가 적었어요. 그냥 조용히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도 말이 없는 편이라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그분은 내내 창밖만 보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냥 모르는 분이니까요. 여행 첫날이었어요. 구시가지 광장에 섰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세상에 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이 스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억지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말을 걸어왔어요. 찍어드릴까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미 카메라를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봤는데 제가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제 자신도 몰랐는데 그 순간 진짜 웃었던 모양이에요. 여행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황혼 무렵에 강가 다리 위에 섰는데 노을이 얼마나 붉던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난간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일행들은 사진 찍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저는 혼자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옆에 누가 와서 섰어요. 재호 씨였습니다.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저랑 나란히 서서 강을 바라보셨어요.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말을 안 해도 되는 사람 옆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참 후에 재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노을 참 좋아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같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저는 다 알 것 같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어요. 자유시간이 생겨서 일행들이 각자 흩어졌어요. 저는 딱히 갈 데를 못 정하고 지도를 들고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그때 재호 씨가 오셨어요. 혼자세요? 네, 그냥 걸어볼까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걸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골목을 걸었어요. 빵집에서 빵을 하나씩 사서 걸으면서 먹고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를 봤어요. 말이 많지 않았는데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재래시장 같은 데가 나왔어요. 색깔 있는 천막들이 늘어서 있고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구경하다 보니까 어느새 일행 집결 장소랑 반대 방향으로 한참 들어와 있었어요. 길을 잃은 거예요. 저는 지도를 꺼내서 들여다봤는데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고 발이 묶인 것 같아서 당황했어요. 그때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골목을 몇 개 돌고 큰 길이 나왔어요. 집결 장소가 보였어요. 재호 씨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저도 멈췄어요. 그런데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놓지 않았어요. 둘 다 그 사실을 알면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처음 만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근데 손이 놓아지지 않았어요. 놓고 싶지 않았어요. 재호 씨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옆을 지나쳐 가는데 우리 둘만 멈춰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일행한테 안 돌아가면 어떨까? 이 사람이랑 둘이서 이 골목 저 골목 계속 걸어 다니면 어떨까? 한국에 안 돌아가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재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저기 시장 한 바퀴 더 돌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결 장소를 뒤로하고 다시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천막 사이를 걸으면서 이것저것 구경했어요. 말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걸었어요. 연인처럼요. 그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연인. 우리가 무슨 연인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자식들이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근데요?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이 순간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꽃을 파는 노점 앞에서 재호 씨가 멈추셨어요. 그리고 작은 꽃 한 송이를 사서 저한테 건네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저는 그 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받아봤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버스 안에서 자리가 어쩌다 보니 재호 씨 옆이 됐어요. 창밖을 보다가 깜빡 졸았나 봐요. 눈을 떴는데 어깨에 뭔가 기댄 느낌이 났어요. 제 머리가 재호 씨 어깨에 살짝 닿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졸았나 봐요. 그랬더니 재호 씨가 조용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잠깐 눈 감고 있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칠순의 얼굴이 붉어지다니. 저도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어요.
일행들이 식사 후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호텔 옥상 테라스에 올라갔어요. 잠이 안 왔거든요. 별이 아주 많은 밤이었어요. 한참 있으니까 재호 씨가 올라오셨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그렇게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내일이면 한국 가네요. 제가 그랬어요. 네. 재호 씨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이 사람을 언제 또 볼 수 있을까? 아니, 볼 수 있기는 한 걸까?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사이도 끝나는 건가? 재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 여행 참 좋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 안에 많은 게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이 사람 옆에서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별을 봤어요. 별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빛났어요. 한국에 돌아온 날 공항에서 헤어졌어요. 일행들이 하나둘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흩어지는데 재호 씨랑 저는 마지막에 남았어요. 재호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연락처 하나 주시겠어요?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재호 씨도 본인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잘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게 다였어요. 악수도 없었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공항 문을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재호 씨도 돌아보고 계셨어요. 눈이 딱 마주쳤어요. 둘 다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수진이가 반겨줬어요. 엄마 어땠어, 유럽? 좋았어. 그게 다였어요.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면 뭔가 흘러나올 것 같아서요. 짐을 풀면서 가방 안에서 그 꽃이 나왔어요. 말린 꽃이 돼 있었어요. 여행 내내 짐 속에 넣고 다녔거든요. 버리지 못했어요. 그 꽃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재호 씨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언제 연락이 오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올 리가 없죠. 그냥 공항에서 예의로 주고받은 번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자기 전에도 한 번. 새벽에 눈이 떠져도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 번. 문자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쯤 알았어요. 아, 이게 여행지에서 끝나는 인연이구나.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끼리 잠깐 따뜻했던 거구나. 한국에 돌아오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핸드폰은 자꾸 들여다봤어요. 사람 마음이 참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할까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이쪽에서 먼저 연락했다가 부담스러워 하시면 어떡하나. 그냥 여행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으신 건데 내가 선을 넘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또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재호 씨도 제 번호를 몇 번이나 눌렀다는 걸요. 문자창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셨대요. 근데 전송을 못 하셨대요.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나서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떠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벌써 다른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셨대요. 몇 번을 그러셨대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저는 말을 못했어요. 미웠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리면서 혼자 삭혔던 거예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장 보고 수진이 퇴근 기다리고 예전이랑 똑같은 하루였어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감각하게 하루를 보냈는데 여행 다녀온 뒤로는 가끔 창밖을 보면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텃밭에 나가 있을까? 혼자 밥은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을 했는지. 그러다가 그냥 핸드폰을 뒤집어 놨어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어요. 서서히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잊으려고 했어요. 말린 꽃을 서랍 안에 넣어뒀어요. 보이면 자꾸 생각나니까요.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수진이가 밥을 먹다가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이를 봤어요. 어떤 사람인데? 회사원이래요. 나이는 38이고 사람이 참 듬직하다고. 그러면서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웃는 걸 본 게 얼마 만인지. 남편 가고 나서 수진이가 웃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밥을 크게 한술 떴어요. 잘됐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였어요. 그 뒤로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수진이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아이 앞길을 봐줘야지. 내가 무슨 감정이니 인연이니 할 때가 아니지. 서랍 안에 넣어둔 말린 꽃을 꺼냈어요. 한참을 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 사이에 끼워뒀어요. 버리지는 못했어요. 그냥 더 깊은 곳에 넣어뒀어요. 마음이랑 똑같이요. 그렇게 또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많이 진지해졌어. 상견례 이야기가 나왔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근데 수진이 얼굴이 너무 환했어요. 그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날 잡아봐. 제가 그랬어요. 상견례 날이 됐어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긴장돼. 나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문이 열렸어요. 민준 씨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거기 서 계신 분이 재호 씨였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재호 씨도 저를 보셨어요. 딱 1초였을 거예요. 근데 그 1초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재호 씨 얼굴이 하얘지는 게 보였어요. 저도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장이 얼마나 쿵 내려앉던지. 숨을 고르느라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수진이가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밝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민준 씨 아버지가 어머니 많이 닮으셨네요. 그러면서 웃었어요. 저는 그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재호 씨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랑 마주보는 자리였어요. 식사 내내 마주봐야 하는 자리. 저는 속으로 어떡하나를 수백 번 되뇌었어요. 재호 씨는 참 태연하셨어요. 아니, 태연한 척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재호 씨도 아는데 둘 다 모르는 척을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재호 씨가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목이 얼마나 뻣뻣하던지. 손을 잡고 시장 골목을 걸었던 사람한테, 유럽 마지막 밤 별을 같이 봤던 사람한테 처음 뵙겠습니다 라니. 수진이랑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양쪽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줄만 알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저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없어요.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재호 씨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수진이랑 민준 씨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하나? 말을 한다면 언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면 나중에 둘이서? 생각이 뱅뱅 돌았어요. 민준 씨가 수진이 이야기를 하는데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우리 수진이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싶었어요. 그걸 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 앞날에 우리 어른들 이야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되니까.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민준 씨가 화장실을 간다고 자리를 떴어요. 수진이도 따라 일어나면서 저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엄마, 민준 씨 아버지 좋은 분 같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말밖에 못했어요. 수진이도 나갔어요. 순간 재호 씨랑 둘만 남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눈을 제대로 마주쳤어요. 재호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 씨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재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연락을 못해서 미안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찮다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짜를 잡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니까 빠르게 준비해보자고. 저는 웃으면서 내내했어요. 재호 씨도 웃으면서 그러자고 하셨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랑 재호 씨만 알았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식당을 나왔어요. 아이들은 조금 더 이야기하겠다고 카페로 갔어요. 저랑 재호 씨는 주차장에 남았어요. 또 둘만 남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재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봐서 뭘 어떻게 할 건데. 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어두워진 하늘 아래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유럽에서처럼요. 근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때는 따뜻했는데 지금은 무거웠어요. 재호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소? 저는 잔디를 내려다봤어요. 모르겠어요. 재호 씨가 한숨을 한 번 쉬셨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한참이 지나서 재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 같소.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어요. 포기. 맞는 말이었어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 우리는 사돈이 되는 거잖아요. 사돈끼리 무슨 감정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포기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아프던지.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먼저죠. 재호 씨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걸요. 재호 씨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럽에서 좋았어요. 저도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재호 씨가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이번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돌아서서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바람이 차가워서 눈물이 나는 거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어요. 불도 안 켰어요. 그냥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재호 씨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할 것 같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고요. 서랍을 열었어요. 책 사이에 끼워뒀던 말린 꽃을 꺼냈어요. 바싹 말라서 건드리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 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어요. 유럽에서 재호 씨가 아무 말 없이 건네줬던 꽃. 그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살아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묻어야 하는 거잖아요. 다시 깊은 곳에 넣어둬야 하는 거잖아요. 며칠을 그렇게 보냈어요. 수진이는 눈치를 못 챘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에 들떠 있었거든요. 민준 씨랑 어디서 살지, 웨딩홀은 어디가 좋을지. 제잘 이야기하는 수진이를 보면서 저는 웃어줬어요. 잘됐다. 좋겠다. 그 말들이 진심이었어요. 수진이가 행복한 게 진심으로 좋았어요. 근데 자려고 누우면 또 눈물이 났어요. 낮에 웃은 만큼 밤에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호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또 만나서 뭘 어떻게 하려고.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근데 또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네, 언제요? 공원이었어요. 상견례 끝나고 앉았던 그 벤치였어요. 재호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가서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재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을. 저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재호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집사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당신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게 반갑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호 씨가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며칠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감정을 접는 건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마음만큼은 없었던 척 하지 말아줘요. 접어두는 거랑 없었던 척 하는 건 다르니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맞아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이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재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결혼식 날 혼주로 나란히 앉게 되겠네요.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요. 재호 씨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하던지. 저도 웃었어요. 쓸쓸하게요. 재호 씨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유럽에서 그 시장 골목 기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놓아지지 않았던 그 골목. 재호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참 좋았어요. 저도요. 재호 씨가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이었던 거예요. 짧았지만 따뜻했어요. 진짜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진짜였어요. 재호 씨가 걸어가셨어요. 이번에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요. 곱게 걸어가시는 뒷모습. 저도 일어섰어요.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요. 재호 씨 집사람이 노을을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노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결혼식 날이 됐어요. 하얀 웨딩홀에 수진이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남편이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잘 봐요. 혼주석에 앉았어요. 재호 씨가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서로 말은 없었어요. 앞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랑 민준 씨가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꽉 찼어요.
슬픈 건지 기쁜 건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마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빠져나갔어요. 웨딩홀이 조용해졌어요. 재호 씨랑 저만 혼주석에 남아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텅 빈 홀에 재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럽에서 봤던 노을 기억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해요. 재호 씨가 앞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포기가 아니라 선물로 남기기로 했어요. 저도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그게 다예요. 저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이 결혼하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는데 이상하게 예전처럼 무감각하지는 않아요. 아침에 창밖을 보면 가끔 그 시장 골목이 생각나요. 손이 놓아지지 않았던 그 골목. 그리고 웃음이 나요. 쓸쓸하지 않은 웃음이요. 살면서 이런 마음을 한 번 더 가져봤다는 게, 칠순에 이런 설렘을 한 번 더 느껴봤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재호 씨 말처럼요.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마음 한켠에 접어둔 감정이 있으신가요? 없었던 척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